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뉴스 영양과 건강TV의 강민구입니다. 조리 자격증TV 프로그램의 일반으로 조리 기능사 자격시험 필기 공통사항 실전 모의고사 15회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의 감염 경로로 틀린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1. 아메바성 이질. 환자 보균자의 분변이나 음식물을 통해서 감염된다. 맞는 말이죠. 유행성 간염 A형. 환자나 보균자의 분변 또는 음식물에 의해서 감염된다. 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폴리오. 환자나 보균자의 콧물, 분변, 음식물. 이 콧물은 우리가 비말이라고 하죠. 재채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같은 방식입니다. 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 세균성 이질. 환자 보균자의 콧물, 재채기 등의 분비물, 음식물. 예, 근데 이거는 세균성 이질은 수인성이에요. 그래서 식품이나 식수를 통해서 감염된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감염병 그러면 박테리아, 세균성, 바이러스성, 리케차성, 원생동물성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아닌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여기서 이제 뭐를 지금 이 질문이 물어보는 거냐면 식품위생감시원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식품위생감시원은 통상 정규 공무원이 아니죠. 자원봉사에 가까운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영업장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권고 및 불이행 시 위촉 기관에 보고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행정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무원이 하는 거지 소비자 감시원이 하는 것이 아니다. 답은 이제 1, 2, 3번은 맞는 답이죠. 그냥 1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식품접객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 이 말은 어렵지만 이게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식당, 외식업을 하는 것을 식품접객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알아들으시면 되겠고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하죠. 네. 유통 중인 식품 등의 허위 표시 또는 과대 광고 금지 위반 행위에 관한 관할 행정관청의 신고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이 자료 제공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외식업소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십시오라는 부분이 있고 행정관청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외식업소가 이러이러한 위반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예,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를 지원한다. 식품위생감시원은 공무원이에요. 이제 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첨가물 중 보존제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품 첨가물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실제 식품 첨가물은 절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절대에 가깝게 안전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주구장창 먹어도 건강에 위해하지 않은 양을 식품 첨가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광고를 통해서 식품 첨가물이 안 들어가면 좋은 음식인 것처럼 그런 광고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나 쌤과 같이 지금 현재 공부를 하는 분들은
적어도 영양이나 식품 조리에 대해서는 전문가란 말이에요. 전문가는 전문가다워야 돼요. 유언비어에 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존제란 뭐죠? 예, 우리가 통상 방부제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부제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수분 감소의 방지. 수분 감소가 방지되는 것은 보존제하고는 관계없어요. 수분이 많으면 사실상은 방부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신선도 유지하는 게 맞죠? 영양가 보존 맞죠? 변질 및 부패를 방지한다. 부패는 단백질, 변질은 지질이나 탄수화물.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안식 향상, 벤조익 에이시드의 사용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안식 향산 소듐은 요 바로 앞 문제에서 얘기됐던 보존료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솔빈산 포타슘, 솔빈산 칼륨이라고 그러죠. 솔빈산, 프로피온산 소듐, 프로피온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향산 소듐, 안식향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죠. 데이드로초산 소듐, 데이드로초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 파라옥신 안식향산, 이런 것들이 보존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식품의 산미를 내기 위한 것, 산미료죠. 유지 산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 산화방지제죠. 식품 향을 내기 위한 것은 향신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초기에 두통구토 설사 증상을 보이다가 심하면 실명을 유발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거는 이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최근 코비드19 때문에, 코로나19죠. 이것 때문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이게 메탄올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코비드19 소독약으로 쓰고 있는 거에 메탄올이 많이는 안 들어갔어요. 조금 들어가 있지만 대부분의 제품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기들한테 이거를 함부로 막 주면 안 됩니다. 애기들이 이거를 바르고 나서 눈 비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재수 나쁘면 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는 실명까지 되는 거예요. 아우라민은 단무지라든지 이런데 염색용이에요. 그 착색제죠. 현재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스카린은 광대버섯에, 특히 이제 버섯류, 광대버섯 쪽에 있는 독성이에요. 내인성 독이죠. 에르고타민은 맥각, 즉 보리에 나는 곰팡이류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다. 역시 내인성 식중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6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자, 고구마 및 양파와 같은 식품에 뿌리가 나고 싹이 튼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게 답이 지금 4번이거든요. 방사선 조사예요. 방사선 조사 그러면 우리나라 분들은 이게 방사능 오염이라고 착각을 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사선 조사는 지금 현재까지 발명 또는 발견된 가장 확실하고 가장 피해가 적은 살균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방사선 조사에 대한 부분을 오해해가지고 이게 방사능 오염식품으로 착각해서 터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살균법은 자외선이 뭐예요? 보라색 바깥쪽에, 빨주노토파남보의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살균성 전자파죠. 예, 적외선은 빨간색 반대편은 자외선의 반대편이에요. 빨간색 그 바깥쪽에 있는 전자파예요. 이거는 열선이죠. 따뜻한 거, 햇볕을 쬐면 따뜻하다. 그거는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전자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광소독은 예, 이 자외선하고 비슷하죠. 예, OH라고 수산기가 강력한
소독력을 가지고 있죠. 예,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변화 현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나머지 세 가지하고 다른 것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답은 일단 2번 발효가 되겠습니다. 발효는 유익균에 의한 활동이에요. 산패, 이거는 지질이 산화되는 거죠. 변질, 이거는 식품의 품질이 저하되는 거죠. 부패, 단백질이 썩는 거죠. 예.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유해성, 2번은 유익성 해서 답이 2번이 되겠고요.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조림 식품의 통조림관에서 유래될 수 있는 식중독 원인 물질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거는 중금속에 의한 식중독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이걸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중금속에 의한 식중독은 대부분 만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균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한 것은 대부분 급성이죠. 급성이기 때문에 이제 죽든지 살든지 하는 상황이 최악의 경우는 물론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낫고 난 뒤에 후유증이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러나 중금속에 의한 식중독은 오랜 세월 쌓이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심각해요. 한번 나타났다 하면. 그럼 통조림은 우리가 통상 그 음료수 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알루미늄 캔이잖아요. 예. 이 통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과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뭐 옥수수라든지 또는 콩 이런 것들을 담는 통조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깡통 또는 양철이라고 하는 거죠. 얘는 뭐로 만들어진다? 주석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카드뮴은 이제 주로 우리가 화석 연료 쪽에서, 그리고 페놀은 살충제 쪽에서, 수은 화장품이나 형광 등 건전지 이런 쪽에서, 건전지 우리가 배터리라고 하는 거죠. 그 조그만 거 그런 쪽에서 유래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발화가 뭐예요? 싹이 났다는 뜻이죠. 감자와 청색 감자, 청색은 왜 생기죠? 햇빛에 노출된 감자, 많이 함유된 독성분, 뭐죠? 이거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솔라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리신은 아주까리라고, 우리가 피마자라고도 해요. 엔테로톡신은 황색 포도상 구균에 들어있는 거죠. 무스카린은 버섯, 특히 이제 광대버섯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있는 내인성 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독물질을 통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내인성 식중독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피마자, 리신에 있는 게 맞죠? 표고버섯, 이거는 식용이에요. 식용이기 때문에 버섯에 있는 독성이 없죠. 미숙한 매실, 청산가리가 들어있죠. 모시족에 베네루핀, 역시 내인성 독이에요. 참고로 매실뿐만이 아니고 핵과가 뭐죠? 과육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씨앗이 이렇게 있는데 씨앗이 튼튼한 씨앗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씨앗이 아니고 속껍질인 거죠. 속껍질. 그 속껍질 안에 씨앗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속껍질, 튼튼한 속껍질, 이걸 핵과라고 그래요. 복숭아, 물론 이거 매실뿐만이 아니고 살구, 이런 게 다 핵과에 들어가죠. 파랄 때 따면 청산가리가 있어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실을 발효원액 이런 거 담는 거 다 파란색으로 담잖아요. 애기들 먹이면 안 됩니다.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일단 답은 2번입니다. 포장에 표시된 내용량에 비하여 중량이 부족한 거.
판매할 수는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제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모를까? 만약에 이제 알게 되면 소비자 민원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나 판매가 금지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1번, 3번, 4번이 왜 판매가 금지되느냐? 이거는 수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건강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도 금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을 해칠 거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려가 있는 식품도 판매 금지 대상이다. 영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식품, 여기 제조한 식품, 즉 판매를 누가 하든 상관없어요. 제조를 허가 없이 한 식품,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또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또는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제조한 식품이에요.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이 설익은 것도 대상이 됩니다.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 설익은 게 이게 우리가 실기시험 보실 때 시간에 쫓겨가지고 읽지 않은 상태로 내면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탈락이에요. 왜? 설익은 거는 안 됩니다. 네, 1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에서 정의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집단급식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비영리다. 집단급식소에서 무슨 소리냐, 돈 내고 사 먹는데 나는 무슨 비영리냐. 예, 비영리예요. 그 돈 주고 사 먹는 그 돈은 다른 음식점 그 음식값에 뭐 아주 비쌀 경우에는 3분의 1, 아주 쌀 경우에는 3분의 2 값이 이제 그 공제된 값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싼 값인 거죠. 그 가성비를 따져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불특정 대상이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죠? 예,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한다 라고 하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사항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급식시설을 일컫는 용어이다. 아니죠. 영리가 들어가면 단체급식소가 아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1개월에 1일씩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시설도 포함된다. 아니죠. 예, 계속해서 공급해야 돼요. 여기서 계속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는 아침, 점심, 저녁 다 주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주기보다는 통상 점심만 주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세 끼 중에 한 끼밖에 안 준다 할지라도 점심은 계속 주는 거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이 세 가지예요. 이게 답이에요. 비영리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공급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것 때문에 틀린 말이죠. 4번이. 불특정 다수인은 누구예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들어와서 먹을 수가 없다. 13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쥐와 관계가 가장 적은 감염병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쥐 하면 꼭 쥐만 생각하지 마시고 벼룩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도 쥐하고 관련될 확률이 높아요. 왜? 쥐 벼룩이 많기 때문에. 페스트 맞는 말이죠. 쥐 또는 쥐 벼룩에 의해서 옮기죠. 신증후군 출혈열, 옛날 이게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했어요. 예,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특히 논밭에서 또는 산, 야산 같은데, 예, 발진티푸스는 누구에 의해서 감염되죠? 얘는 그렇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되겠고요. 렙토스피라증 역시 마찬가지로 쥐와 관련된 것이다. 이것 이외에 석유증, 발진열, 살모넬라 식중독, 산모충증, 두충, 수족가무시증,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이런 것들이 다 쥐와 관련된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박정희 정권 시절 이때 보면 막 쥐 잡는데 정말 혈안이 돼 있었잖아요.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거죠. 1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조리사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반납해야 할 기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봤네요. 면허 취소되면 지체 없이 또는 즉시 같은 말이에요. 반납해야 됩니다. 5, 7, 15일이 아니에요. 15번 문제. 근데 누구한테 반납하죠? 특특시군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류의 혈압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혈압육이 뭐예요? 혈압육이. 이제 그 물고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혈압육이에요. 여기 이렇게 최측선이 있죠. 여기에 그 분포하는 부위가 혈압육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정어리, 고등어, 꽁치 등의 육질에 많죠. 그 등푸른 생선을 얘기하는 거죠. 바이타민 B군의 함량이 높아요.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의 함량이 높죠. 그러니까 적색이죠. 운동이 활발한 생선은 함량이 높죠. 낮은 게 아니에요. 답이 틀린 거죠. 16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일의 주된 향기 성분이며 분자량이 커지면 향기도 강해지는 냄새 성분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과일의 좋은 향기에는 에스테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7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젓갈의 숙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농도가 묽으면 부패하기 쉽죠. 당연히. 새우젓의 소금 사용량은 60% 정도가 옛날에는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지금은 염분 농도가 높으면 안 되죠. 지금은 30% 정도 씁니다. 해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이게 자가소화예요. 자기소화가 아니고 자가소화 효소작용에 의한 것이 맞죠. 이게 자가소화와 부패의 가장 큰 차이는 자가소화는 주로 유익균에 의해서 되는 거죠. 또는 효소작용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고 부패는 유해균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자가소화부터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는 자가소화부터 부패가 시작이 되는 건데 이제 사후경직이 끝나자마자 자가소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 균체 수가 얼마 안 될 때는 식중독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숙성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하죠. 호염균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지요. 왜 호염균이에요? 물고기가 우리가 통상 생선 그러면 바다 생선을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민물고기보다. 그러니까 바다 생선은 염도가 한 3% 정도 염도가 있으니까 호염균이 작용을 하지 그 호염균이 아닌 것들은 작용을 못하죠. 짠 물에 살 수가 없으니까. 1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오탄당이 아닌 것이 뭐냐? 여기서 오탄당을 물어왔다는 얘기는 핵산 관련된 부분이 아닌 것이 뭐냐라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리보스, 오탄당, 핵산 맞죠? 자일로스 마찬가지예요. 갈락토스는 육탄당이에요. 갈락토스가 우리가 젖당 쪽에 있는 쪽이죠. 아라비노죠. 역시 오탄당입니다. 참고로 이게 사실은 이
5탄당에 대한 문제는 많이 안 나기 때문에 6탄당 쪽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갈락토우주, 그 다음에 글루코스,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룩토스, 과당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6탄당의 단당이다. 1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를 가열하면 점차 점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유지 분자들의 어떤 반응 때문이냐? 라고 물어봤네요. 점도가 증가한다 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분자들끼리 서로 달라붙어서 점성이 생기는 그런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중합반응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성 자연독 성분이 아닌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이 네 가지 모두 다 내인성, 즉 자연독 성분이 맞아요. 그런데 식물성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답이 틀린 게 하나 생기는 거예요. 예, 무스카린, 버섯이죠. 솔라닌, 감자죠. 고시폴, 목화 또는 목화 씨로 짠 연유죠. 테트로도톡신은 복어에 있는 독이에요. 동물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되겠고 우리는 2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수분활성도 액티비티 워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과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의 비를 말한다. 맞는 말이에요. 분자가 그 해당 식품의 수증기압이고 분모가 물의 수증기압. 그렇기 때문에 물의 수증기압이 항상 높아요. 식품의 수증기압보다. 그러니까 이 AW는 1보다 무조건 작죠. 0 이상 1보다 작은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일반적인 식품의 AW 값은 1보다 클 수가 없죠. 예, 무조건 1보다 작아요. 물이 1입니다. AW의 값이 작을수록 미생물의 이용이 쉽지 않죠. 예. AW 값이 작은 데서 잘 살아가는 것은 극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패류의 AW는 0.99 내지 0.98 정도에 맞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어패류는 물속에서 사니까. 물속에서 사니까 수분활성도가 그만큼 더 높죠. 그러지 않아도 사람 태어나자마자 수분이 얼마 정도 돼요? 체내에. 많을 경우는 90% 가까이 되죠. 예, 그렇지만 어패류는 물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족 98 내지 99%다. 2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두가 뭐예요? 우리가 종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크고 노란색 구성하는 콩 단백질의 주성분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거는 글리시닌이 되겠습니다. 글리아딘은 글루텐을 형성하는 단백질이고 글루텔린은 곡류 쪽에, 글루텐은 밀 쪽에. 2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칼슘과 단백질의 흡수를 돕고 정장 효과가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정장이 무슨 뜻이죠? 정장. 차려입는 옷이란 뜻이 아니죠. 장을 정결케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거는 요걸트죠. 예, 그러니까 유당. 요크루트를 뭐로 만들어요? 젖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당이 되겠죠. 예, 2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면류, 건빵류, 비스킷 등은 상온에서 비교적 장시간 저장해 두어도 노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라고 물어봤네요. 이것은 AW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분 함량이 낮기 때문이다. 1번이 답이 되겠고 pH하고는 별 관계가 없죠. 라면, 건빵, 비스켓 이거는 단맛이 주로 나는 것들인데 pH하고는 별 상관없다. 수분 함량이 높으면 미생물들이 드글드글 하죠. 높은 pH 값이 높으면 물론 이제 뭐 알칼리성, 이게 좀 높은 pH는 알칼리성이잖아요. 알칼리성 안에 강알칼리성으로 가면은 모를까 통상적으로는 산성보다
알칼리성 쪽이 그 미생물들이 더 잘 살죠. 2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열에 의해 고유의 냄새 성분이 생성되지 않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가열에 의해 냄새가 생기지 않는 것은 결국은 고유의 휘발성 냄새 성분이 있는 게 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죠. 답은 일단 4번이 되겠습니다. 포도주의 향이 드는 거고요. 장어구이, 스테이크, 커피 이런 것들은 열에 의한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5번 문제까지를 모두 풀어 보았고요. 다음에 이제 그 16회차, 그러니까 15, 16회차가 한 회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17, 18회차로 일단 공통 문제는 모두 마무리하고 이제 과목별 문제를 해드릴 텐데요. 한식은 몇 차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식, 일식, 독어, 중식, 떡제도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아마 여러 차례 해드리기는 어렵고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정도 그렇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하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손쉽게 필기에서는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